금리코치 골드 스탠퍼드. 상황투자 오후 증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도 시장 마감까지 어느덧 38분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이 장 후반 들어서 그래도 힘을 내주네요.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양시장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무려 6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반전해서 7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할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세워드릴 텐데요. 3335 오후장 공략주 먼저 시작해보죠. 네, 세 종목에 대한 세 분의 각기 다른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335 오후장 공략주입니다. 자, 한 분께는 자세한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점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해보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335 오후장 공략주 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자, 카페24 그리고 다음은요, 카카오. 두 종목 모두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골라주셨군요. 그리고 원익 IPS까지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종목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은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카페24는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의견, 원익 IPS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카카오가 조금 갈리는군요. 2대1로 다소 보수적으로 보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의견도 부장님의 의견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페24 한번 볼까요?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 조정, 가격 메리트,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단기 반등 구간에 진입했다. 세 분 모두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자, 오늘 카페24 시장 대비해서도 그리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단연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일단은 카페24 같은 경우 주가 조정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제가 이 종목을 아까 골라냈을 때보다는 상당히 좀 더 많이 올라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이쪽 부분의 성장이 올해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고성장 이후에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난 다음에 일단 서서히 지금 바닥을 만들어낸 상태고요. 올해도 일정 부분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워낙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좀 조정이 깊었다라면은 이제부터는 실적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좀 실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만 놓고 죄송합니다. 제 차이가 나서. 네, 지금 상태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오늘 저점인 11만 3천 원 부근이 단기적으로 좀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60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구간대에서 지지력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주가 조정도 상당히 좀 깊었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고 해서 아까 앞에서 다른 분들도 좀 의견 주신 대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기반으로 보시고요. 한 11만 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정해놓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 좀 조정 왔을 때 그날로 매수한다라면은 지난번 고점대였었던 14만 원대 부분까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카페24. 일단 주가 조정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세 분의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고 박진희 부장님의 자세한 분석이었습니다. 두 번째 카카오 보겠습니다. 오늘 카페24와는 다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사업 지속 확대를 박진희 부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두 분께서는 제한적 반등만 유효할 것이다. 실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 주셨거든요. 자,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카풀 합의로 카카오 그래도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어떤 전략 필요합니까? 네, 사실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 강하게 반등하면서 시장에서 그동안 좀 하락폭이 컸었던 IT 섹터와 바이오 섹터 쪽에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라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이 좀 조정받을 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확실하게 완벽하게 풀려 있는 부분보다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돈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모빌리티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다, 더 강화됐다, 뭐 그다음 공유 경제 이런 부분 생각한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페이지도 이제 상장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서비스들이 모두 카카오톡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카카오를 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나중에 AI라든지 자율주행차 다 마찬가지로 카카오와 공유되는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10만 원대 초반대에서 사지 못하면은 사실은 뭐 나중에는 이 가격 다시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 있는데요. 뭐 물론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더 실적이 더 많이 나와 주어야지만 지금 현재 주가 이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뭐 멜론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또 지난번에 핀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들이 연간으로 좀 줄어드는 부분이 한 600억대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 보신다라면 외국인과 기관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외국인이 소폭 매도하고 있지만 크게 뭐 무리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0만 3천 원 강하게 깨지 않는다라면은 좀 분할 매수를 좀 진행하시고요.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좀 저항대인 12만 원대 좀 강하게 돌파한다라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화가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만 원대 초반 가격이 다시 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긍정적인 의견으로 보고 계시고 단기보다는 중기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카카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원익 IPS 보도록 하죠. 오늘 뭐 장 후반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는 종목 6%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비업종 관심 지속이라는 측면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 세 분의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원익 IPS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사실 뭐 오늘 SFA라든지 원익 IPS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4월이 뭐 아직 조금 시간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삼성의 계속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식각 장비 쪽이랑 열처리 장비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원익 IPS는 올해 삼성전자로부터 수주를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컨텐더블 시작으로 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수주 이어질 것 같고요. 실질적인 수익은 내년에 좀 많이 찍힐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라든지 디스플레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내년에 좀 실적은 상당히 많이 찍히겠는데 원래 장비주들은 수주를 받게 되면 수주를 미리 좀 땡겨와서 실적에 반영시키면서 주가에 좀 반영시키는 흐름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뭐 원익 IPS뿐만 아니라 IT 섹터 전반적으로 주가 하락의 조정폭이 상당히 좀 강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보면서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뭐 테라세미콘 흡수합병을 한 이후에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무게감도 있죠. 주식수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면서부터 주가 급락 이후에 금요일부터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가격적으로 한 2만 1천 원 정도면 상당히 좀 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직전 고점된 2만 5천 원대를 좀 벗겨내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워낙 장기 조정을 받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는 SFA를 시장에서 좀 탑으로 꼽고 있는 상태죠. AP 시스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ICD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조정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가격적인 조정이 오면은 역시 좀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섹터 전반에 대해서는 원익 IPS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꾸준히 좀 살펴보셔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좀 지수가 조정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중국과 미국에서 IT 섹터 전체적으로 흐름이 양호했다라는 점을 기반으로 IT 섹터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일단 지난번 고점대인 한 2만 5천 원대 다시 또 돌파 시도한다라면 3만 원 부근까지 좀 보시는 투자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이었습니다. 카페24와 카카오 원익 IPS에 대한 세 분의 의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행점 박진희 부장 의견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양시장 상승 반전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더 안착을 한 것 같고요. 코스피도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마감 전략으로 이어가 보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일본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한 가운데 중국 증시도 오늘 다시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3,000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입니다. 지금 0.01% 하락하면서 2,13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상승으로 전환한 다음에 빠르게 상승폭 키워나가는 움직임 나타나네요. 0.3% 오르면서 73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지금 0.04% 상승 275포인트 기록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 코스피 다시 상승 전환합니다. 0.01% 상승입니다. 자, 그럼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2,145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이 코스피 하락으로 전환한 다음에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포착되었었습니다. 장중 2,125포인트까지 떨어졌었고요. 오후 들어서 그런데 다시 낙폭을 줄이면서 2시 구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전환 시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2,140선을 향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0.01% 하락 2,137포인트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이 매도량을 조금씩 줄여갑니다. 지금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외국인이 1,081억 원 매도세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16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1,180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이죠. 지금 강하게 좀 상승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동폭이 큰데요. 한 12포인트가량 됩니다. 역시나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장 초반에 또 726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730선을 이탈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면서 2시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740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0.3%의 상승입니다. 장 마감까지 계속 지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량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지금 67억 원 소폭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기관도 역시나 조금씩 줄여가고 있네요. 208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 위주로 매수로 좀 전환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수의 상승에 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282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주요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승폭을 줄이면서 지금 하락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지금 0.1% 하락 43,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상승폭을 좀 더 줄이네요. 현재 0.29%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상승폭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0.72% 상승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 하락입니다.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오늘 은행주가 좀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가 계속해서 상승불 켜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는 0.37% 하락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으로 전환한 다음에 현재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1.26% 상승 72,300원까지 다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CJ ENM과 바이로메드도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시죠. 지금 포스코 캠텍만 파란불 켜고 있고요. HLB가 3.75% 상승,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메디톡스와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강보합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SOL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배당이 예상보다 보수적으로 결정이 되었죠. 실망 매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에는 91,500원에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현재도 4% 넘게 밀리면서 92,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빠지는 쪽 오늘 엔터주 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엔터 3사들이 크게 하락을 하죠. YG 엔터테인먼트 하루 종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쪽을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는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했네요. 그리고 CJCGV는 0.98% 하락, 키스트도 오늘 2%대 하락입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와 FNC 엔터도 오늘장 급락세 보여주고요. 지금 9.85% 하락, SM이 10% 하락,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13%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하이마트 보겠습니다. 실적 기대감에 오르는 종목이죠.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매출 증가 기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대 양봉 그려내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더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9.19% 상승 55,800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장비 쪽 테스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반도체 장비 가운데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연초부터 좀 꾸준히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장도 9.72%까지 강하게 상승하면서 31,550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자 월요일 시장 마감까지 약 23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장 후반 양시장이 힘을 좀 내주고 있는데 코스피 7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연속 하락을 좀 끊고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AR인베스트 하창봉 대표,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시장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죠. 하창봉 대표님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보고 계세요? 코스피는 사실 오늘 또 아마 우리 이 과장님이 네. 하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코스피는 많이 없습니다. 특징적으로 많이 없는데 그중에도 오랜만에 금융지주회사들이 좀 많이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지수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지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뭐 신한지주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금융주 투자는 대부분이 좀 주식을 10년, 20년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나라는 망해도 금융은 반대말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사실 금융주에 대한 어떤 금융주는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적자가 안 나니까 안 나고 사실은 금융회사들이 작년도 17년도인가요? 18년도는 17년도군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본업을 제외하고 나서 뭐 비금융자회사들, 뭐 보험사도 있고 여러 가지 비금융자회사에서 상당히 오전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네. 17년도는 주가가 사랑을 받았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죠. 사실 간단히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대출도 규제를 하고 뭐 예대 마진의 개선폭도 1%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늘어지지 않고 확대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이 안 좋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 금융주들의 실적은 또 작년도 사상 최대였어요.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내려가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데 사실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반등한 거는 사실 이게 지난주부터 조금 화두가 됐는데 3월 달에 웬 갑자기 배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 현금 배당금 같은 경우는 이제 추총을 하고 나면 보통 3월 말 4월 초순에 뭐 보유한 주주,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유한 주주분들의 수량에 맞게 배분이 되게 되는데 배당을 좀 계속 늘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저는 좀 안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KB금융 같은 경우는 보니까 1920원에서 1920원 정도 주당 그대로 좀 유지를 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가 2017년도 1,450원에서 1,600원대로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4대 금융지수의 배당금은 총 2조 5천억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네.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좋은 게 그러냐면 아닙니까? 네. 좀 안타깝게도 금융회사들의 대부분의 최대 주주 지분율은 대부분이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60% 뭐 4대 금융지주의 전부 다 지분율을 다 체크해 보면 60%가 아쉽게도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배당이 느니까 국외로 네, 빠져나가는 배당이 게 많다는 건 된다는 실제적으로 거죠? 물론 이제 금융회사들은 제조업이 네.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하는 게 그렇게 데미지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배당을 많이 하면 호불호가 상당히 심할 겁니다. 성장주는 배당을 많이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금융회사는 사실 이제 제조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하는 게 제조업보다는 사실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반영됩니다. 네. 반영되긴 되는데 제가 조금 좋게 이야기하다가 바로 찬물을 끼얹는 네.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금융회사들의 배당을 늘리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다른 한편으로 주가에 대한 관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사실 이제 배당 워낙 빠지다 보니까 이제 금융회사들이 실적 대비해서 빠져서 배당 성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당 성향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단기 순이익 대비해서 배당금이 높은 걸 말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성향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든 장기적 그림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지금 철저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는 저평가 구간일 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주가는 사실 저평가 구간에서 고평가 영역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주가가 급등하게 되는데 그러면 은행주가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가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아니면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올해는 어렵죠. 두 가지 모두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금융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계속적으로 단기 하방을 지지하는 그것일 뿐 그 이상의 과정,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다든지 그런 거는
상당히 요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KB와 신한 우리 하나 배당 총액이 2조 5천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이슈와 관련돼서 자, 오늘 금융 지주사들 좀 주가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이걸 좀 속내로 들어가 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처음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오늘 그러면 오랜만에 좀 자전거주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카카오티 바이크 한마디로 이 전기 자동차 공유에 대한 서비스 플랫폼을 시범으로 지금 한다는 취지가 나와주면서 오늘 뭐 자전거죠. 자전거 뭐 1, 2위 업체 삼천리 자전거로 알톤 스포츠 그리고 이 전기 자전거에 부품 납품하는 이 빅텍 같은 자전거 관련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현재 카카오티 바이크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인천과 그리고 성남 등지에서 우선 일시적으로 몇백 대의 전기 자전거에 대한 공유에 대한 부분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전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삼천리 자전거가 거의 9% 가까운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04%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뭐 제조와 판매업을 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일반 자전거, 뭐 전기 자전거뿐만 아니라 뭐 산악용 자전거의 특화를 보이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일반 생활 자전거와 그리고 산악 자전거의 특화를 보이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우선은 국내 자전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 업체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참 좋은 레저가 좀 선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전기 자전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장이 좀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네. 뭐 자전거 관련주 중에서도 이 전기 자전거에 대한 특화를 보이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카카오가 그야말로 공유 경제 이 사업 쪽에 계속해서 지금 노크를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뭐 뉴스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카풀을 필두로 해서 이번에는 자전거입니다. 근데 카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자본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은 없는 겁니까? 뭐 특별하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뭐 카카오 모빌리티로 가깝게 그 공유 자전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공유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카풀에 대한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틀리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 자전거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그 큰 수혜가 될 뿐이고 이거에 대한 공유를 하는 게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뭐 이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자, 오늘 힘을 내주고 있는 테마입니다. 자전거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가보죠. 대표님 어떤 업종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네. 그 낙폭은 좀 오전보다는 줄였습니다만 네. 화장품 관련주들 사실 오늘은 이제 대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그게 엔터주도 있었고 화장품도 있었고 카지노도 있었는데 화장품만 좀 보면 사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오늘은 중국 증시가 다시 3,000포인트 현재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뭐 4% 이상 급락을 했었죠. 근데 그거를 또 너무 과민하게 저는 해석할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상당히 과민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게 수출 지표인데 수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온 것 네. 자체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엎친 데 겹친 격의 OECD 또는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에 찬물을 끼얹었죠. 이제 그런 상태에 이제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국 증시가 다시 올라간 게 뭐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갑자기 또 우리나라 주식하다가 상해 증시를 보게 되는데 아마 3천선 정도에서의 급한 변동성 안정되지 않을까 그리 보고요. 화장품주는 사실은 어떤 섹터냐면 단순하게 물론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오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다른 한편으로 사실은 그거보다 중요한 게 시황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식은 보통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펄을 주잖아요. 네. 가치를 최소한 10배는 주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PR 10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장은 보통 10배를 기준으로 이게 제자리다 하는데 그런 게 좀 있죠. 화장품도 하나의 소비재인데 다른 한편으로 약간 사치품에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화장품이 무슨 사치품이냐 그럴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시장이 반응할 때 만약 경기가 안 좋다 그래 버리면은 오히려 또 화장품 같은 것도 약간은 사치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사람에 따라 시각은 다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자체가 좀 차익 매물을 이끌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저의 이제 뭐 종합적인 의견은 그냥 차익 매물이 성격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경기 둔화는 사실은 계속될 진행형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언제 경기가 좋았습니까?
사실 이건 마찬가지거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GDP도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경기 둔화라는 그 시장의 악재는 항상 품고 있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조금 과하게 반응되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좀 오른 것도 있고 네. 출렁했는데 약간은 어느 정도 저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안정된 흐름을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절적으로 지금 항상 그렇습니다. 3, 4, 5월 달에는 내수주가 강한 성향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차익 매물성 약세를 제하고 나면 뭐 사실 과민하게 반응할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이 종목들이 뭐 다른 뭐 급등주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주라고 삼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올랐다가 좀 빠졌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올라온 데 대한 차익 매물성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1%대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3,000포인트를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최근에 뭐 한 달 사이에 그 올랐던 이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순환매 성격과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상승 요인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이런 상승의 어떤 외부적인 이슈가 겹치면서 올랐던 상태에서 이 기업,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뭐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인다는 부분은 작년 4분기 실적 본더라도 크게 나오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익실적 물량이 나올 수 있는 현재 상황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북미 와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어떤 무역 장벽에 대한 해소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올해 2분기, 3분기부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떨어졌을 때는 저평가 매수 구간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기초적인 체력 측면이 받쳐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이 화장품주에 대한 좀 지켜보면서 중장기 투자 관점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중소형 업체들 중에서는 뭐 제이준 코스메틱, 뭐 그리고 토니모리, 이치환불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전반 기업들보다는 뭐 노출이 좀 덜 된 기업들 그리고 ODM, OEM 업체들이 코스닥 종목에 좀 뭉쳐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에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을 비롯해서 뭐 오늘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다시 보입니다. 거의 7%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제이준 코스메틱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업종 하나씩 보도록 하죠. 대표님 어떤 부분 볼까요? 네, 미세먼지 관련주가 오늘도 네. 뭐 코스피, 코스닥 내에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뭐 클리넷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이죠. 코스닥이 상장돼 있습니다만은 또 정설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가장 대장은 사실 LG전자죠. 그렇죠. 예, LG전자인데 LG전자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LG전자 참 더 가전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LG전자의 어떤 반등세는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스타일러라든지 이런 가전 내 모멘텀이 좀 붙었다 그렇게 볼 수 같고 미세먼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하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 어느 장후 정도의 미세먼지가 동시효과가 몰려오고 그런 건 알 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없어요. 주가는 이제 보통 그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뭐 주말에 잠깐 없어졌다고 또 이번 주에 생기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근데 미세먼지 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90% 오버슈팅 구간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주가가 물론 이제 일부 종목마다 조금 장중 고점에서 빠진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테마성 재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낼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정책을 보면 제가 볼 때 실효성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실 외교 문제까지 풀어가야 된다면 쉽지 않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테마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테마가 아닌데 테마를 만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실 지금 LG전자처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신일산업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신일산업은 우리 여러 배 추울 때 온풍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선풍기 만들고. 파세코는 이라크에 손난로 내는 회사입니다. 또 하츠 같은 건 후드죠. 물론 네. 다 아닌 건 아닌데 약간 그 확실한 테마가 없는 상태에서 곁다리 테마가 붙는다고 하는 것은 슈팅 구간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이제 제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날씨가 변해서 그러니까 날씨가 계속 창창해서 미세먼지가 안 와서 이 주가가 고점을 찍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시장이 주도주가 없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즉 무슨 말이냐 시장에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네. 실제적인 네. 대책을 내서 그것이 네. 수혜로 가기까지는 그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 주가 오버슈팅 영역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일부터는 약간
공격적인 뭐 추격 매수보다는 저는 차익 구간에 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버슈팅 구간이고 이제는 좀 차익 구간에 들어갈 시점이 아닌가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LG전자 대표님 조금만 더 짚어볼까요? 휴대폰 점유율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뭐 가전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쪽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 주가 측면에서 반영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또 그러시면 또 네. LG전자가 스마트폰을 포기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LG전자 스마트폰을 포기할 건 아마 삼성이 스마트폰을 줄이거나 그때 아마 같이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적자는 나지만은 계속적인 추진할 겁니다. 근데 이제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LG전자의 주가도 스마트폰이 적자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LG전자의 주가를 올라갈 때 두 가지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가전에서 실적을 짝짝 끌어줄 때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VC라고 이야기하죠. 비컬 사부. 즉 네. 전장군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갈 때인데 지금은 가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이게 LG전자는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 시전 전후만 좀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실적 시전 전후에는 아무래도 MC 사업부의 부진 때문에 주가가 좀 실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반등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LG전자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이게 대형주기 때문에 지금 장이 좋은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쭉쭉 갈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단을 지지하는 힘에서는 상당히 좀 견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관련주 짚어주셨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좀 볼까요? 예, 우선 중소형에서 멘터주 좀 말이 많은 그런 그렇죠. 현재 상황인데요. 우선 뭐 여러 가지 뉴스는 이제 여러 가지 뉴스는 TV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네. 있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 악재로 이제 SM에 대한 실적에 대한 실적과 또 JYP 엔터도 오히려 실적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이 세계 3대 엔터 업종이 장 초반에는 하락을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종목별로 좀 봐주시겠어요? 네, 우선 SM 같은 네.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 152억을 기록했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가 206억이었는데 주로 자회사들 어떤 뭐 특정 본업이나 아니라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크게 좀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좀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287억, 그러니까 재작년보다도 50% 이상 올라간 수치를 보여주면서 네. SM과 그 JYP 엔터의 주가가 좀 희비가 지금 오후장에서 많이 엇갈리는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장 후반 들어서 JYP 같은 경우는 3%대 상승으로 급 반전한 상황이죠? 그쵸, 뭐 네. 시장에 어떤 좀 코스닥 시장 반등과 함께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기도 약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소속 가수의 어떤 좀 피해자 입건 네. 소리 나오면서 그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주가가 지금 이제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뉴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언급을 해주셔도 됩니다. 빅뱅의 승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성매매 알선에 네.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피의자 관련 법률 위반 네. 혐의로 지금 입건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네.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이게 그 하나의 YG 엔터의 문제로 아니라 장 또 종료 사회적인 5분 현상으로 전입니다. 좀 더 퍼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YG 엔터 자체적인 어떤 뭐 자구책이나 이런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응을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 모멘텀은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 하락이 좀 크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주가 흐름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은 뭐 이 부분은 더 같이 연결돼서 계속 주가의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엔터 관련주가 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종목들 SM과 JYP 엔터는 그렇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YG 엔터는 사회적인 잡음이 지금 불거지면서 엔터 관련주들 현재 지금 높낮이가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 마감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0.34%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만 코스피는 동력이 약간은 모자라 보입니다. 0.02% 약보합권입니다. 2137선에 위치해 있는 상황. 자, 오늘까지도 하락 마감을 한다면 7거래일 연속인데요. 대표님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장은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네. 오전보다 조금 낙폭을 좀 줄여서 마감을 하는 분위기인데 수급이 네. 아직까지 그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집중에 대한 매도가 있다 보니까 장은 조금 약보합으로 마감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락하지 않은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락하지 않았더니 오늘 저점에서 어느 정도 좀 붙여둔 것 자체는 물론 이제 제가 지수 위치도 지금 보면 이제 61선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살짝은 공매도 세력이 두려운 포인트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 오늘 조금 내린 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10점 만점에 8점 이상 상당히 선방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할 것 같고요. 네. 종목들 좀 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사실 뭐 특징적인 건 많이 없습니다. 한국전력 정도가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하죠. 한전은 이제 전기료 요금 인상도 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약간은 한국전력이 이제 워낙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을 빠졌어요. 16년도 5월인가 고점 형성하고 3년을 빠졌기 때문에 네. 어느 이제 장 약간 종료 3분 단기 전입니다.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같고 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음식료 업종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음식료 업종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KTNG 같은 경우가 여전히 견조하게 한 10만 9천 원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SPC 삼립 좀 말이 많은 회사죠. 말이 많은 회사인데 그래도 오늘 주가는 올해 실적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빵이잖아요. 파리바게뜨 빵인데 좀 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네. 좀 이슈가 되는 회사인데 뭐 주가는 오늘 실적 모멘텀으로 7% 정도의 반등을 좀 보여준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삼양식품과 농심도 강하고요. 음식료가 네, 오늘 그렇죠. 좀 강합니다. 농심이나 이런 네. 종목들은 대부분 또 작년에 뭐 라면이 새로 나온 그런 인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대부분이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가 뭐 농심 같은 경우도 실적 관점에서 좀 움직이주는 흐름을 보인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약한 종목을 좀 보도록 할까요? 네. S오일인데 이제는 구도일, 제가 가끔 구도일이라 그럽니다. 이 종목을 뭐 광고를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네네. 근데 이제 고배당주에서 이제 물 건너 갔다 보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17년도에 한 4,700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구도일은 S오일은 고배당 관련주인데 작년도 결산 배당을 150원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제 유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S오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정유회사들이 설비 투자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잘하는 거예요. 경기 불황할 때 설비 투자해서 배당 안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잘하는 거라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뭐 복합 정제 마진의 개선세도 좀 약하고 뭐 배당이 좀 약해서 주가는 네.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회사의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실은 지금 배당을 줄이고 설비 투자에 포커스를 맞춰서 뭐 1, 2년 나중에 어느 정도 유가가 좀 개선되면서 네. 복합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제 구도 S오일이 뭐 배당 이슈 때문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바로 오르진 못해도 네. 뭐 회사 그냥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 배당 축소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OL 배당 쇼크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까지 전해주셨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 오늘도 좀 견조한 흐름,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해 있네요. 장 종료 우선 1분 외국인과 전입니다. 기관의 동반순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뭐 개인의 매수세가 좀 크게 나와주면서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738.57포인트로 뭐 금요일 대비해서 0.35% 상승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빨간불을 지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론 헬스케어가 1.16%, 신라젠이 0.54%, 네. 그리고 CJ ENM이 2.02%, 바이로메드가 2.31%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반등이 오늘 좀 크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가장 상승세를 보여주는 업종이 뭐 종이 목재 그리고 음식료 담배 업종이 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종이 목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국 패키지가 3.57%, 대양제지가 3.3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슈로 다뤘던 그 엔터주, 그러니까 오락문화 업종의 하락세가 가장 크게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가 정규장이 마이너스 13.95%,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SM이 10.49%. 반면에 이 방송 연예 업종에서 JYP 엔터가 3.49%, 펜엔터가 3.53%의 상승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양 시장이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마감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월요일장이 마쳤습니다. 모멘텀은 부재한 시장이지만 그래도 후반 흐름은 비교적 양호해졌습니다. 내수주, 음식료 쪽의 선별적 강세가 지수의 낙폭 축소로 이어졌는데요. 업종 지수에서도 오름폭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음식료 업종이 2% 가까운 상승불 켰고요. 코스닥 음식료 담배도 함께 1% 동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또 코스닥 인터넷 업종 카페24를 필두로 오름폭 이어갔습니다. 3% 가까이 시장 대비 선방해졌고요. 코스닥 방송 서비스
서비스 업종도 함께 동반 강세 흐름 이어가줬습니다. 또 디지털 업종 펄어비스 위메이드 개별적인 게임주가 오름폭 이어가면서 1% 동반 상승으로 마치면서 코스닥 중소형주 흐름이 시장 대비 더 건조한 모습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하락한 업종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락 업종 쪽이 낙폭이 비교적 컸던 하루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 넘는 낙폭, 2.2%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청 상위주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 우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폭을 이어갔는데요. 0.3% 약세로 빠졌고요. SK하이닉스도 0.15%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 대비 견조했던 은행주도 보겠습니다. 신한지주도 KB금융이 함께 오름폭을 이어가 줬습니다. KB금융이 1.3% 상승으로 마쳤고요. 신한지주 역시 2% 동반 강세로 마쳤습니다. 또 하나금융지주도 오늘 시장에서 2% 상승해줬고요. 반대로 아모레퍼시픽, 아모레그룹주는 4% 약세, 또 S-오일 오늘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4% 역시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가 상승으로 전환 또는 오름폭을 높여주면서 지수를 받쳐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 신라젠도 강보합으로 마쳤고요. 바이로메드도 2%, 특히 바이오 쪽의 오름폭이 비교적 양호하게 이어졌습니다. 또 오늘 중소형주 반도체 종목들도 지수를 꽤 많이 지지를 해줬습니다. SFA부터 SK머티리얼즈도 오름폭을 꾸준하게 이어갔고요. SK머티리얼즈가 4%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는 또 오늘 YG엔터를 비롯해서 일부 엔터줄의 낙폭이 좀 컸던 하루입니다. 반대로 JYP엔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해주면서 3% 강세로 마쳤고요. YG엔터는 오늘 시장 두 자릿수 장중의 낙폭을 이어가면서 시총 순위도 대폭 밀려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월요일장 종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낙폭이 오전 10시만 해도 212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많이 회복해내면서 강보합으로 맞춰줬습니다. 0.03% 오르면서 2138포인트로 마쳤고요. 7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3월 들어 첫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 견조하게 더 반등을 해줬습니다. 0.42% 올라주면서 740포인트 바짝 다가서면서 73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에서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1,000억 원 넘는 1,100억 원 가까운 매도로 마감했고요. 반대로 기관은 그래도 매수 우위 소폭이지만 지켜줬습니다. 50억 원대 순매수로 마쳤습니다.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물량을 줄여가면서 지수의 낙폭을 줄여줬습니다. 40억 원대, 80억 원대 함께 동반 팔자 기록하면서 월요일장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우여곡절이 또 많았지만 그래도 마감은 양시장 빨간불을 켜면서 동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03% 코스피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7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이고요. 6거래일 동안 연속 하락을 일단은 일단락 지었습니다. 3월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 코스닥도 0.42% 상승으로 마감한 오늘 시장.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내일 시장 전략까지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0.03% 강보합이지만 이렇게 좀 기쁠 수 없다라는 기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6거래일 연속 하락을 일단락 지은 것도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대표님 어떠십니까? 별로입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날짜를 재죠. 며칠 연속 하락했다 이런 것도 좀 세긴 세는데, 그래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연속 일수가 강하다는 것 자체. 지금 미국 증시도 보면 5일 연속 하락을 합니다. 연속 일수가 강하다는 건 시장에서 매수세가 실종되고 매도세가 많다는 거죠. 우리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은 가장 이제 중요한, 오늘 이제 코스닥은 양봉을 만들면서 좀 많이 당겼습니다만 코스피는 덜 당겼죠.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시장의 큰 힘이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핸들링하는 돈인데 그걸 지금 하지 않죠. 실적이라는 부담 자체가 사실은 경기는 사실 대부분이 실적이거든요. 그걸 갖고 있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양봉을 기다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일 갭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정강 후약으로 빠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언제까지요? 그거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5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일선 이동 평균선을 하락할 때까지.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양봉이 나오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갭 하락했다고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갭상을 하게 되면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코스피 기준으로는 양봉이든 기대치 낮추는데 그럼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2130포인트가 사실 우리가 6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월 초 중순에 한번 돌파한 이후에 2달 만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아마 60일 이동 평균선에서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내일 아마 코스피가 갭상을 하는 데면 원봉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마 플러스 마감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이야기 되냐면 반등의 속도는 좀 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을 대부분이 다 눌림장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눌림장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ADR 기준으로 이제 100%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고 수급의 주체는 빠지게 되면서 네. 일부 중소형주만 좀 움직이는데 그래서 일부 중소형주의 힘이 이제 코스닥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이제 다시 은행에 맡겨놓았던 주식 예탁금을 다시 확 가져올 때는 아닙니다만은 슬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할 때가 됐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확 늘릴 땐 아니지만 그건 아니죠. 준비는, 뭐 그건 네. 아니에요. 근데 네. 사실 이미 이제 널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죠. 다 널려져 있어요. 뭐 언제 뺐다 넣다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잘해야 사실은 돈을 버시는데 우리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조금 드리는 이야기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하락 변동성이 줄어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락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는 서서히 조금씩 전체 종목에서 하락 종목 대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한 과정이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느릴 네.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예상했던 이번 주 초에 어떤 좀 약세에 대한 부분은 좀 탈피를 해서 좀 다행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2100선에 대한 횡보를 지금 이번 주 내내 좀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뭐 결렬하기보다도 이벤트가 어떻게 해소된 관점에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에 대한 부분 랠리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뭐 전인대에서 이제 중국이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금액과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관련된 중소형 기업들한테는 개별 종목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네. 뭐 이런 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종목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증시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종목을 거를 수 있는 어떤 좀 쉬어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그 종목들을 한번 선별한 전략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분의 시장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범위 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봉 대표님께서 종목 하나를 제시해 주실 텐데 먼저 지난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에코마케팅, 지지난주였네요. 에코마케팅의 경우에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2.83%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지금 5거래일,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이렇게 불안한 시장 가운데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오늘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견조하다기보다는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조금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수익을 낼 것이냐, 수익률을 높일 것이냐, 그에 대한 생각인데 수익률은 높일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다만 수익은 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종목인데 사실 종목이라기보다는 코스닥 지수를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린 주식은 주식이라 하긴 그렇군요. ETF인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사실 주식 계좌에서 우리가 주식을 살 수가 있죠. 근데 네. 가장 큰 ETF의 매력은 속칭 0.3%의 거래세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수료가 작은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한호가만 차이를 내도 조금 오버하면 수익이 난다는 거죠. 하는데 그러면 이 관점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본다는 것 자체는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할 것이다. 그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코스닥 150은 구성 종목이 대부분이 바이오가 많습니다. 네. 코스닥 150 선물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번 주에 조금 조정을 받았던 바이오메드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대부분의 코스닥 시가총액 내 바이오주들이 내일도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만 상승하게 되면은 사실은 베팅을 안 하는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주와 연동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1%, 선물 옵션 2% 장 수익, 종료 1% 5분 하락에 전입니다. 2%의 손실이 나긴 납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오늘 사실 조금 오버하면 아마 제가 틀리면 방송 못 나올 것 같은데 오늘 형성했던 코스닥 저점이 네. 주간 저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도 그런 것이 또 하나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이번 주가 사실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그재그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만기 전에 보통 대부분이 그래요. 급락장이 아닌 이상. 그런 상태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지그재그를 보여주면 그 힘은 코스닥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 모든 것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이번 주에 강할 것이고
오늘 장중 나온 코스닥의 저점이 이번 주에 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손절 라인은 오늘 저점입니다. 지수 관점은 725선이 되죠. 아마 가격으로 환산하면 12,800원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등을 하는데 그러면 뭐 760선까지 쭉쭉 가느냐 그렇게 볼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짧습니다. 750선 정도 보는데 45선. 그러면 이게 가격으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13,950원, 대략 14,000원 전후가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수익률로 치면 얼마 안 돼요. 2% 전후도 안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는 뭐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장중 저점이라고 한다면 726선 정도가 되는데 네. 이게 이번 주간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대비해서 최근에도 좀 견조하지만 계속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런 기조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냥 대형주, 그냥 네. 호텔신라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호텔신라에 대한 부분은 뭐 단기적인 어떤 상승이라기보다도 중장기적인 걸 대비해서 뭐 중국 관련주로 대표적인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호텔신라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뭐 면세전 사업 쪽에서의 그 중국의 어떤 그 선물 규제에 옵션 대한 장 완화 종료 그리고 3분 우리 차이나 전입니다. 유연화에 대한 평가 절하에 대한 부분도 좀 약간은 보류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호텔신라에 대한 이 중국 쪽에서의 면세점 매출은 단계적으로 급수적인 아니지만은 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어떤 그 매크로적인 개선 효과가 분명히 올해 상반기 때는 이 호텔신라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주들한테는 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지금 판단이 되고 있으면서 오늘 호텔신라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정도 가격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는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목표 가격은 네. 지금 현재 84,000원인데 네. 뭐 한 10% 정도로 해서 우선 9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이게 짧게 잡은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단기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는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10만 원이 넘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뭐 9만 원이 넘었을 때 1차적으로 넘었을 때 다시 한번 10%더 주가를 목표 주가 상승하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84,000원대와 있는 호텔신라 목표 가격은 9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마감 전략부터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AR 인베스트 하창봉 대표,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Hello and welcome. 네, 자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 분 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월요일 출발이었는데 자 그래도 선물 연속 옵션 하락을 장 종료 마무리했다는 1분 점에서는 전입니다.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외국인 수급이 계속 나왔죠. 매도 물량이 나오고 기관 투자가들 물론 종가물 하면 매수로 전환했지만 어쨌든 간에 장중 내내 좀 매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 상당히 위축이 됐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연속 하락에 따른 이제 하락폭은 상당히 이제 제한되는 흐름이 오늘은 나타났습니다. 보시면은 IT 대형주분들이 일단 보합 정도를 유지했고요. 뭐 하락 종목 수가 장중에는 뭐 2배 이상 많았지만은 좀 많이 줄이는 흐름이 일단 나타났고요. 어쨌든 경기 민감 업종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기 방어적인 성격에 속하는 업종 내에서 이제 그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났는데요. 장중에 계속 뭐 종목들 얘기가 나왔죠. 이를테면 음식료 업종에서 특히 삼양식품이나 농심, 뭐 대상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역시 은행 선물 옵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상승을 했고, 물론 이제 경기 관련 업종에 속하긴 하지만 일부 이제 화학주들도 선별적으로 좀 강세가 나타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으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낙폭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한 그런 시장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뭐 낙폭을 매도 물량을 좀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순매도를 좀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흐름들 속에서 이를테면 이제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에 속한 종목 중에서 뭐 HLB나 펄어비스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뚜렷하게 뭐 테마나 시장에 이끌 만한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이 좀 없는 가운데 오늘도 뭐 그런 흐름이 이어졌고요. 다만 클린앤사이언스나 위닉스 같은 이제 미세먼지 증가와 관련된 종목군들 정도가 강세를 유지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좀 빠지면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가 좀 수급 약세를 이끌었던 그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어쨌든 좀 반등을 낙폭을 좀 줄이면서 일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시장이 연속 하락을 마무리는 지었고 어느 정도나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또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중시 주변 환경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나 뭐 북미 관계 이런 부분들이 경상 뭐 비우호적이고요. 또 우려감이 좀 커지는 흐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만 다만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또 한편으로는 조금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같이 작용하는 흐름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일 거냐 아니면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올 거냐 이렇게 같이 혼재되어 있는 흐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종목 수들 보시면은 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빠지는 종목이 조금 많은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종목 선별이 상당히 중요하다 판단이 되고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료나 유통 관련 같은 내수 종목군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관심이 필요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약간 반사적인 성격이 좀 강한 흐름으로 판단이 되고요. 수급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유입되는지를 좀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좀 빠지다가 종목별로는 선별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향후 4월 달에 있을 정책적인 모멘텀이 어쨌든 좀 이렇게 더 빠지는 부분들을 좀 막아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반등을 이끌어내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걸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저가 매수를 좀 참여해 보시는 전략도 필요할 걸 판단이 됩니다. IT 쪽 부품 소재단에서는 최근에 그 갤럭시 S10 관련해서 이제 판매량이 상당히 예상보다 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뭐 장중 내는 카메라 관련 종목들이 계속 언급들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선별적인 저가 매수, 갤럭시 S10과 관련된 카메라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실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그리고 내일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지금까지 들어봤다면 범위 좀 좁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능성 필름, 이형 필름이나 점착 필름 같은 그런 필름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용 양퀄 토너, 양퀄 물질, 그다음에 토너 등을 이제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나 삼성 SDI 같은 회사들이 이제 매출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5,340억이 나오면서 한 70%가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한 151억이 나오면서 뭐 78% 정도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주가는 사실 오르다가 좀 빠졌거든요.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았지만 지난 4분기가 조금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지난 4분기에 34억이 나왔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대략 한 26%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이 좀 주가에 좀 빠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좀 4분기에 좀 빠졌던 이유는 그 주 원재료인 코발트 평균 가격이 좀 내려가면서 원재료 가격 비용이 좀 반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예상 매출액이나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작년 연말 대비해서는 올해 그 어떤 그 좋아지는 컨센서스가 조금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조금 힘을 못 받고 같이 좀 대밀리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서 코발트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이 되는 흐름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증설 이슈가 있거든요. 이형 필름 쪽 관련해서 그와 관련해서 캐파가 한 25%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요. 향후 물론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 NCM 계열 그 양극재 사업 관련해서 신규 배터리 고객사를 확보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좀 높게 재평가받을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 소재단에서 코스모 신소재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오늘 장 후반에 좀 힘을 내주면서 낙폭을 만회하고 상승 반전했던 종목입니다.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시장 전략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에서 체크할 사항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남유진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네요. 네, 내일장 대내외 변수 알아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 큰 낙폭을 딛고 이번 주 다행히 아시아 증시 전반이 상승 반전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강보합권에 마감한 가운데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현재 1%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장 0.47% 상승 마감했습니다. 21,100선 다시 되찾았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8일 국제유가는 상승 하루 만에 급락했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가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WTI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마감한 국내 시장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지난주 큰 폭의 상승 이후 오늘은 좀 속도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거래일 무려 1,137원까지 오르면서 마감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원 70전, 2원 50전 하락하면서 1,133.7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지수 선물도 체크해 보시죠. 선물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무려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75.25포인트 기록했고요. 오늘 수급도 살펴보시면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지금은 외국인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40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기관은 800억 원까지 매수를 확대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내일 주요 일정입니다. 먼저 오늘 밤 미국에서는요. 1월 소매 판매와 12월 기업 재고가 발표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회계 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어서 다음 날 일정도 체크해 보시면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 연설도 있겠고요. 2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되겠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영국 하원의 메이 총리 브렉시트안 승인 투표가 열리겠고요. 유로존에서는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일장 대내외 변수 알아봤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마이 주식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도 함께 하시는 시간이죠.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시장 약세 그래도 막판에 좀 힘을 내줬습니다. 신규 성장주 강세 이어갈까 신규로 상장한 주식들 강세를 이어갈까에 대해서도 들어보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시장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해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은 라이브방이 2개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오마이 주식 라이브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는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은 종목 상담방,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 관련된 질문들 또 시장 관련된 전반적인 질문들 올려주시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한 주의 첫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매주 월요일 디스트리트 문호준 팀장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북한발 악재로 우리 시장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조금 만회하면서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해주는데요. 자, 그래도 오늘 좀 엔터주 지수 선방은 좀 다행이긴 하지만 엔터주의 하락이 좀 두드러졌던 하루였어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래도 제가 이 방송에 오기 전에 네. 사무실에서 봤을 때보다는 시장이 많이 살아나서 다행인 것 같고요. 맞아요. 기관들도 코스피는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월 18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그 당시에 1월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게 2019년이고 과거 흐름을 보면은 1월 효과가 강했을 때 시장이 강했던 해가 또 없다라는 그런 데이터 결과치를 보여드렸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업종에 투자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또 글로벌 경기 부진이나 또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라든지 중국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상승을 조금 압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주요 업종이라고 본다면은 미세먼지를 떼놓을 수가 없겠죠. 마스크나 공기청정 이런 업종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도 제가 연초부터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과거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매년 연초부터 4월까지는 뭐 마스크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모습들에 대해 강조드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이런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는데 한 4월까지는 또 이런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요즘 특별하게 오르는 거라면은 카카오의 공유 자전거, 카카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공유 자전거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러면서 국내 자전거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관련된 종목들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폭이 매우 큰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는 가능하지만 일단 최근에 급등이 심했고 또 미세먼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확 들어가기보다는 삼천리 자전거 기준으로는 8,000원에서 7,000원 단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남북경협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남북경협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추가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 예측이 불가하다. 대신에 굳이 투자한다면은 크게 상승하지 못한 업종, 뭐 예를 들어 레미콘이나 시멘트를 공략하시라는 말씀드렸는데 관련돼서 레미콘에서는 유진 기업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경협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여전합니다만은 급등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접근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대부분 크게 빠졌기 때문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현 구간에서 접근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업종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테마에 의해서 이런 경협주와 정반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방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부분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전거 관련주, 남북경협주, 방산주 관련해서 업종별로 테마별로 좀